무진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경진의 단추를 거침없이 풀어나갔습니다. 평소에 조심스럽고 정중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경진은 놀랐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안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아주 깊게 서로를 품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 참말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2살의 이경진은 20년간 운영해온 한 식당의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문득 거실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죠. 언제부터인가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어요. 나도 다시 여자이고 싶다. 혼잣말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을 사별한 지 5년 혼자서 식당을 꾸려가며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아들 진우는 검사가 되어 서울 다른 지역에서 바쁘게 살고 있고 경진은 이제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기로 결심한 건 갑작스럽지 않았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정리하며 발견한 지역문화센터 팸플릿에서 서양 요리 강좌 안내를 봤을 때 마음이 설렜습니다. 평생 한식만 만들어 온 자신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았어요. 서양 요리라. 와인도 배우고 파스타도 만들어보고. 경진은 작은 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는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첫 수업날 경진은 일찍 도착해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조리대와 각종 서양 요리 도구들이 신기했어요. 다른 수강생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가운데 한 모서리 자리에 조용히 앉은 노신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잖은 인상의 그 남자는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차분한 눈빛으로 요리 도구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경진은 왠지 모르게 그 남자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느꼈어요. 강의가 시작되고 오늘은 간단한 파스타 만들기였습니다. 경진은 올리브오일 사용법부터 당황스러웠지만 옆자리의 그 신사가 조용히 도움을 주었어요. 처음 해보시는 거죠? 기름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경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네, 평생 한식만 해와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지내다 보니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졌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이름은 강무진, 68살로 전에는 의료재단 이사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와인을 드시면 좋은지 추천해 드릴까요? 무진의 제안에 경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와인이라니 평생 소주나 맥주만 마셔본 자신에게는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와인 마시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저 함께 나누면 더 맛있어지는 거죠. 무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진은 오랜만에 남자와 나누는 느리고 정중한 대화에 당황하면서도 설렘을 느꼈어요. 무진 역시 경진의 소박한 말투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에도 또 뵙고 싶네요. 무진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을 때 경진의 마음은 10대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명함을 받으며 그의 따뜻한 손길이 스쳤을 때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진은 명함을 들여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년의 로맨스, 그런 말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무진의 명함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진은 그동안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62살의 나이에 남자에게 먼저 연락한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 혹시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오후 무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진 씨.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늘 저녁에 클래식 공연을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진은 순간 당황했어요. 클래식 공연이라니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무진의 정중한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곳에 어울릴 만한 옷이 없는데 편안한 옷차림으로 오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음악을 함께 듣는 거니까요. 무진의 배려 깊은 말에 경진은 마음을 정했어요. 옷장을 뒤져 가장 나은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고 오랫동안 신지 않았던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와 다른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렜어요. 공연장에서 만난 무진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경진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경진은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칭찬을 들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공연장 안은 웅장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경진은 좌석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긴장했어요. 이런 곳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곳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진은 그런 경진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음악은 마음으로 듣는 거라서 곧 편해지실 겁니다. 첼로의 깊은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진은 점차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평생 트로트나 가요만 들어온 자신에게 클래식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림을 주는 느낌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무진은 경진을 펜트하우스에 있는 라운지로 데려갔습니다. 고층 빌딩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경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이런 곳이 있다니. 혼자 있을 땐 그저 높은 곳일 뿐이었는데 누군가와 함께 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무진이 와인잔에 붉은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경진은 조심스럽게 잔을 받아들었어요. 와인의 향이 코끝에 스며들면서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와인인데 이상해요. 쓴 것 같으면서도 달콤하고 와인은 삶과 비슷해요. 처음엔 쓰고 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맛을 알게 되죠. 무진의 말에 경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자신의 삶도 쓰고 힘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콤했거든요. 간단한 안주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혼자 지내는 게 사람을 참 외롭게 만들더군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집에 혼자 있으면. 경진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식당 일로 바빠도 밤이 되면 혼자라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거든요. 저도 그래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어도 문을 닫고 나면 정막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무진이 경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식당 일로 거칠어진 손이 부끄러웠지만 무진은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어요. 한 번쯤은 나를 위한 선택도 해보시죠. 우리 서로에게 좋은 벗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진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공간, 와인, 그리고 정중한 남자의 배려.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런 걸 누려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슴 한편에서는 이번만은 나를 위해 살아보자는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저 이런 게 낯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편한 속도로요. 무진의 말에 경진은 안도했습니다. 그의 배려 깊은 마음가짐이 고마웠어요. 밤이 깊어가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진은 경진을 집까지 바래다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경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무진과의 만남이 시작된 지 6달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매주 요리 수업에서 만나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갔습니다. 무진은 어느 날 경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경진 씨,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되는 건 어떨까요? 프로포즈라고 하기엔 소박했지만 두 사람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하면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경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무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재혼식은 소규모로 치렀습니다.
양가 자식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조용한 예식이었어요. 경진은 연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아니어도 이 나이에 다시 신부가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 나이에 내가 이럴 줄이야.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진도 단정한 정장을 입고 경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젊은 신혼부부와는 다른 인생의 깊이가 묻어나는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예식 후 경진은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강남구에 있는 무진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넓은 거실과 최신식 주방,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까지 모든 게 이전 생활과는 달랐습니다. 무진은 경진이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불편한 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곳이 우리 둘의 집이니까요.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경진은 새로운 침실에서 긴장하고 있었어요. 재혼이라고 해도 첫날 밤은 떨리는 법이었거든요. 무진은 평소처럼 점잖고 신중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도 오늘 첫날 밤인데. 무진이 경진에게 다가오는 순간 뭔가 달라졌어요. 평소에 조심스럽고 정중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칠고 열정적인 면이 드러났습니다. 경진의 손을 잡는 힘도 강했고 눈빛도 예전과 달랐어요. 경진은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무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안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진은 경진을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혼자였어서. 경진은 무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5년 동안 혼자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 따뜻한 품이 그리웠던 밤들.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 밤 경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무진의 거친 손길과 열정적인 태도가 낯설면서도 그 안에 담긴 절실함이 전해졌어요. 이게 진짜 사랑인가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욕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진의 품에서 느끼는 따뜻함은 분명 진실했습니다. 무진은 경진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야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경진도 무진의 등을 토닥이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 밤이 깊어가며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과는 다른 인생의 깊이가 더해진 애정이었어요. 무진은 경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좋은 시간 많이 만들어가요. 네, 천천히, 우리 속도대로요. 첫날 밤의 떨림과 설렘을 뒤로하고 경진은 무진의 품에서 평안함을 느꼈어요. 비록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건 역시 무진이라는 사람의 일부였고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론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경진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무진의 이중적인 모습이 궁금하기도 했고 동시에 그의 깊은 외로움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재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진은 점차 무진의 집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넓은 거실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좋았고 최신식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무진은 평일에는 여전히 바빴지만 저녁에는 꼭 집에 와서 경진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무진의 서재는 항상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처음엔 업무용 공간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간이 신경 쓰였어요. 무진은 서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경진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여보, 서재도 제가 청소해도 될까요? 어느 날 경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무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거긴 제가 정리할게요. 복잡한 서류들이 많아서. 그의 대답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있었지만 경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걸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무진은 갑작스런 회의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경진은 혼자 저녁을 먹고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용한 집 안 서재 쪽에서 갑자기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진 씨가 들어왔나? 경진은 조용히 서재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문틈으로 무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희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경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희는 무진의 전처 이름이었거든요. 무진이 집에 온 줄도 몰랐는데 서재에서 전처 이름을 부르며 혼잣말을 하고 있다니. 경진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잠시 후 무진이 서재에서 나왔을 때 경진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조용히 들어왔어요. 서재에서 급한 서류 좀 보고 있었어요. 무진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경진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경진을 안을 때도 어딘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경진은 그날 들은 말을 잊을 수 없었어요. 은희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무진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직 전처를 그리워하는 건가? 그럼 나는 뭐지? 그냥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일 뿐인가? 경진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어요. 무진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 한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진이 자신을 안을 때마다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나일까 아니면 은희라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진은 그런 경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못한 게 아니라 자신도 혼란스러워서 경진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재에 혼자 있을 때마다 전처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몰려왔거든요. 어느 날 저녁 경진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마음에 무거운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부부잖아요. 무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가끔 옛일이 생각날 뿐이에요. 하지만 경진은 알 수 있었어요. 무진의 눈빛에서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경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과거에 묶인 남자와 내가 진짜 부부일까? 정서적 거리감이 점점 커져가는 걸 느꼈어요. 무진은 여전히 다정했고 배려 깊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닿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진은 그 벽 너머에 은희라는 여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재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무진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진은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지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재혼했지만 진정한 부부가 되지 못한 기분이었거든요. 재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무진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서툴렀고 밤이면 묘하게 절제되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때론 애틋함이 아닌 공허한 습관처럼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무진은 오랜만에 옛 동료들과 만나러 나갔어요. 경진은 혼자 집안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손대지 못했던 창고와 수납장을 정리하면서 이 집에 완전히 적응해보고 싶었거든요. 창고 한쪽 구석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을 때 경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의 사적인 물건을 함부로 들여다봐도 되는 걸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한 묶음이 고이 담겨 있었어요. 편지지는 정성스럽게 리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맨 위 편지의 수신인을 보는 순간 경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은희에게. 모든 편지가 무진의 전처 은희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지지들이 너무 새 것 같았어요. 마치 최근에 쓴 것처럼 말이죠. 경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펼쳐봤습니다. 은희야, 지금도 미안해. 내가 그렇게 울 때 나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회사 일에만 매달려서 너의 외로움을 몰랐던 내가 정말 바보였어.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경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그 모든 시간을 뒤로 한 채 난 다시 사랑을 시작했어.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가끔은 내가 생각나서 견딜 수 없어.
너의 불행은 여전히 내 탓 같거든.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게 너에게 미안해. 경진은 편지를 덮고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슬펐고 배신감과 동시에 무진에 대한 안쓰러움도 들었어요. 이게 뭐야? 지금도 전처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그냥 외로움의 대체품이란 말이야. 그날 저녁 무진이 돌아왔을 때 경진은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편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어 무진이 평소처럼 조용히 경진을 안으려 했을 때 경진은 차갑게 돌아 누웠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당신이 지금 안고 싶은 게 그 사람의 그림자인 건 아니죠? 무진은 깜짝 놀라며 경진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경진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고에서 편지들을 봤어요. 은희 씨에게 쓴 편지들 말이에요. 무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작은 숨을 내쉬더니 마치 오래 묵은 고백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는 듯 입을 열고 닫기를 반복했어요. 경진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는 당신에게 뭐예요? 그냥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이에요? 경진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은희는 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회사 일에만 몰두하느라 집을 돌보지 못했고 그녀가 견디다 못해 떠난 건 결국 내 책임이었죠. 무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엔 슬픔보다 깊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어요.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을 누릴수록 그녀가 불행했던 시간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저 잘 살고 있길 바란다고 마음속으로라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무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편지는 그냥 미안하단 제 방식의 기도였어요. 실제로 보낼 수도 없고 그냥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경진은 조용히 무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그 말을 듣고 보니 무진의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죄책감과 후회가 오히려 인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도 이제는 이해하실 거예요.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요. 당신이 이렇게 살아내고 다시 사랑할 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경진은 무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감정의 벽이 사라지고 비로소 진짜 부부로서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편지에 대한 진실을 나눈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무진과 경진 사이의 분위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진정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무진은 예전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경진을 대했고 경진도 무진의 과거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어요. 무진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와서 경진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운 부부 같았어요. 오늘은 제가 설거지할게요. 무진이 먼저 나서자 경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해요. 더 빨리 끝날 테니까. 설거지를 하면서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모든 게 편해졌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무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경진 씨, 그동안 제가 서툴렀던 것 같아요.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관계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경진의 솔직한 대답에 무진은 안도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고민했던 것들이 괜한 걱정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밤이 깊어지고 침실로 들어갔을 때 무진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성급하게 다가오는 대신 경진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해도 될까요? 경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번엔 제 손을 잡아주세요. 경진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진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경진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예전처럼 충동적이고 거친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진을 아끼는 마음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베개를 맞대고 눕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항상 표현이 두려웠어요. 상처받을까봐, 또 실수할까봐. 무진의 고백에 경진은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해요.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니까. 무진은 경진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입술에 가져다 댔어요.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그리고 경진의 얼굴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경진도 무진의 뺨을 살며시 만지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리듬에 맞춰가며 시간을 보냈어요. 무진은 처음으로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웠고 경진은 진정한 감정적 연결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어루만지고 눈을 마주보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괜찮아요? 무진이 세심하게 물어볼 때마다 경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였거든요. 좋아요. 이렇게 천천히요. 경진의 말에 무진은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예전의 성급함과 거칠음 대신 경진의 반응을 살피며 맞춰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서로를 꼭 안고 누운 두 사람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경진 씨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니. 무진은 경진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를 아껴가며 살아요. 서두르지 말고 우리만의 속도로. 경진은 무진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재혼이라는 건 단지 혼인신고가 아니라 다시 감정을 배우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늦게 시작한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무진과 경진은 이제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바로 양가 자식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재혼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아직 제대로 된 가족 모임을 갖지 못했거든요. 무진의 딸 수지는 40살의 회사원으로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강한 유대를 맺고 있었어요. 경진의 아들 진우는 35살의 검사로 어머니의 재혼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건 어떨까요? 무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경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미뤄왔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양쪽 자식들 모두 재혼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좋아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토요일 저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네 사람이 만났습니다. 수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왔고 진우는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이었어요. 분위기는 처음부터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경진이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수진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진우도 무진에게 형식적인 인사만 했을 뿐 딱히 반가워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무진과 경진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갈지 고민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 직설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성급하게 재혼하신 것 같아요. 수진아, 아버지가 외로우신 건 이해하지만 이분을 얼마나 아시고 결혼하신 거예요? 수진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요즘 노인 대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때 수진이 경진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신 건 아니죠? 순간 경진의 얼굴이 굳어졌고 진우가 펄쩍 뛰었어요. 잠깐만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 아닙니다. 20년 동안 혼자서 식당 운영하시면서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뭐? 그럼 우리 아빠는 호구라는 말씀이세요? 수진도 지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의료재단 이사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시겠어요? 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돈 때문에 재혼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사셨어요. 그럼 왜 갑자기 재혼을 하신 거예요? 외로우시니까.
사람이 혼자 살면 얼마나 쓸쓸한데요. 수진도 맞받아쳤어요. 그건 우리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얼마나 혼자 계셨는데. 그러니까 서로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분 아니에요. 두 사람이 계속 말다툼을 하는 동안 무진과 경진은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열심히 변호하는 모습이 오히려 우스워 보였거든요. 그때 진우가 문득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거네요? 수진도 순간 멈칫했어요. 아, 그러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진우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나.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수진도 따라서 웃기 시작했어요. 정말이네요. 서로 우리 부모님 좋은 분이라고 하면서 왜 반대했을까요? 진우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혹시 속는 건 아닌가 걱정됐어요. 저도 아버지가 이용당하시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수진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서로 좋은 분이시면 정말 다행이에요. 맞네요. 두 분 다 외로우셨을 텐데 서로 의지하시면 잘 된 일인 것 같아요. 경진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있어. 나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지내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더라. 무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너희들 걱정하는 마음 다 이해해.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단다. 진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수진도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도요? 그럼 아빠도 정말 행복하단다. 그제서야 두 자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진우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의심만 했나 봐요. 수진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미안해요. 새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경진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아버지 잘 모실게. 그날 저녁 식사는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양가 자식들은 부모님의 진심을 확인했고 자신들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좋은 분이라고 인정하면서 마음을 열게 되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우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괜한 걱정했네요. 수진도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새어머니 좋은 분 같아요. 행복하세요. 그렇게 양가 자식들의 마음도 완전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부모를 변호하다가 오히려 두 분이 잘 어울린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무진과 경진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의 인정을 받은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무진과 경진의 결혼 생활은 이제 완전히 안정궤도에 올랐어요.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자식들의 축복도 받으며 진정한 부부로 거듭났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무진이 경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경진 씨,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우리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시간이요? 호텔에서 하룻밤 보내는 거예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자는 뜻이에요. 경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도 그런 제안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무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우리만의 시간이라. 첫 번째 호텔 데이트 날 경진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 62살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품위 있는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진이 예약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넓은 스위트룸에는 장미꽃이 놓여 있었고 샴페인과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죠. 무진은 경진의 코트를 벗겨주며 자연스럽게 허리에 손을 둘렀어요. 예전처럼 성급하지 않고 경진의 기분을 살피는 세심함이 있었습니다. 샴페인 한잔 할까요?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샴페인을 마셨어요. 반짝이는 조명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당신이 더 아름다워요. 무진이 경진의 손등에 부드럽게 키스했을 때 경진의 가슴이 다시 한번 설렜어요. 시간이 흘러 침실로 이동했을 때 무진은 경진을 천천히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처음으로 사랑을 배웠어요. 이제 경진은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어요. 무진의 품이 편안했고 그의 거친 손놀림과 강한 감정 표현도 사랑의 방식임을 알게 되었거든요.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한 간절함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당신 때문에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에요. 무진은 경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깊이 바라봤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서로를 사랑해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는 다른 인생의 깊이가 더해진 성숙한 사랑이었어요. 무진 씨. 네.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무진은 경진을 더욱 꼭 안으며 답했습니다. 나도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행복은 몰랐을 거예요. 그 후로도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두 사람만의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때로는 호텔에서, 때로는 펜션에서,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서로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진과 경진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무진은 경진에게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을 투영하지 않았고 경진도 무진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밤 무진이 경진을 안으며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라서 나머지 인생이 기대돼요. 저도요. 늦게 배운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늦은 로맨스는 완성되었습니다. 예순을 넘어 시작한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고 깊이 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무진은 지금도 밤마다 경진을 미치게 만들지만 이제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경진도 알고 있어요. 늦게 배운 사랑은 더 절실하고 깊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매일매일 몸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